서울에서 개최된 아덱스 2023 행사에서 KF-21의 화려한 공중기동 시범은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정작 해외 매체들과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 즉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미래전장 초연결 뉴 에어로스페이스 플랫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플랫폼의 핵심인 무인기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해외 군사 매체 제인스는 카이의 멈티 개념이 새롭게 구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가 입수한 카이의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하나의 KF-21과 쌍을 이루는 4대의 무인 전투기 편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제인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카이 관계자는 두 가지 형태의 로열 윙맨 멈티 시스템을 구상하였고 KF-21 후방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가 무인 전투기 한 대를 조종하고 이 한 대의 무인 전투기에 세 대의 AAP 무인기가 결합이 되어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카이가 한 종류의 로열 윙맨이 아닌 로열 윙맨의 윙맨을 제하는 데에는 임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합으로 유무인 합동 작전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현재 연구 중인 무인 편대기는 한 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혹은 두 발의 소형 유도폭탄을 탑재하는 성능인데 이 수준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으로는 지상 표적이든 적 항공기 등 임무 1회 이상의 교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모성 무인 편대기와 고성능 무인 편대기의 조합은 동일한 작전에서의 다수의 교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초소형 무인 편대기로 매우 위험한 자폭 임무나 초근접 정찰 작전을 수행하며 많은 무장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가 적 대공방어 체계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시하고 KF-21은 안정적으로 제공권 장악 임무를 수행하는 등 상황에 맞춰 조합을 바꿔가며 대응할 수 있어 더 경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인 전투기의 무장이 외부에 탑재되는 것이 아닌 동체 하부에 내부 무장창 설계를 통해 탑재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무인 전투기의 모습은 흡사 미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전투기 XQ-58 발키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XQ-58은 미 공군과 미국의 방위 산업체인 크라토스 디펜스사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공격기로 기존 무인 공격기였던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보다 더 위협적인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전투기입니다. 또한 동체 화면에 설치된 두 개의 내부 무장창에 4개씩의 하드포인트를 장착, 총 8개 무장 탑재가 가능하고 각 하드포인트는 550파운드까지 버틸 수 있는데요. 주 운용 무장은 제이담과 SDB와 같은 항공폭탄으로 적의 대공 감시를 뚫고 강력한 화력의 유도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5일에는 내부 무장창에서 소형 드론을 발사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죠. 미국 역시 SQ-58을 F-22나 F-35 같은 유인기와의 멈티를 통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최신의 유인기 전력 외에도 추후 미군이 무인 전력들에 대한 첨단화에 들어간다면 XQ-58 외에도 초음속 무인 전투기가 점점 유인기 전력 임무 상당수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XQ-58은 아직 시험 단계이지만 제대로 완성된다면 다목적 암속 무인 전투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카이 역시 2025년까지 다목적 소형 무인기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는 F-50 전투기와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의 합동작전 기술을 실증한 다음 2035년까지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모두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즉 KF-21의 6세대 개발 시점과 맞물리는 것이죠. 사실 카이가 구상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의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발당 1억 원에 불과한 맨패즈 그리고 각종 대공 미사일의 기술 개발로 강도 높은 공중 위협이 발생하자 무인기와 유인기를 마치 하나의 항공기처럼 유기적으로 작전하여 보다 높은 기회 창출과 가격 대비 높은 효율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기는 완벽한 성능 대신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한 기체와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열 윙맨 혹은 무인 편대기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데 특히 카이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하여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F-50의 합동작전 그리고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와 KF-21 보라매와 합동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장 3m, 폭 3m에 150kg 정도의 중량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쌍발 터보 엔진을 장착하여 보라매 전투기와 같이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어 90분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무장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레이더나 항전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미끼, 전자전 및 정보, 감시,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장 능력을 갖춘 무인 전투기에는 국내에서 개발될 무려 18,000파운드급 단발 터보팬 엔진이 장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며 전투기 엔진용 인코넬 718 초내열 합금 개발 무인기 엔진
엔진 소재 장수명화, 무인 전투기 엔진용 내열 합금 개발을 통해 항공 엔진의 국산화에 도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아덱스에서 제시된 한국 공중 자산들의 미래 비전은 타국과 군 관계자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중 무기 체계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일 텐데요. 한 번의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수십 년간의 실제 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미래 비전 부분에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자적인 항공 산업을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자국의 항공 산업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중국산 전투기는 자국에서도 도입을 거부하는 막장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산 전투기는 라팔 이후 타국가와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독자 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떼버린 상태입니다. 즉 꾸준한 성능 개량, 안정적인 유지 보수, 미국산 기체와의 호환성, 확실하게 제시된 미래 비전 등은 카이가 가진 독자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아덱스 2023에 방문한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 아스카 칸은 카이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구상에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특히 KF-21의 실제 기동성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우리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FA-50 MI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공군의 발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의 미래 계획에는 KF-21과 무인 편대는 물론 FA-50도 사라지지 않고 포함되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아덱스에서 논의된 성능 개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FA-50이었습니다. 무려 3가지의 새로운 첨단 장비들이 추가되는데요. 이는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라팔 최신형 F4 버전에도 탑재되는 탈레스의 스콜피온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또 기존 타우러스 KPD-350K를 소형화한 KPD-350K2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타우러스2의 공동 개발은 FA-50의 잠재 수출 가능성을 매우 높여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FA-50은 루급 기체 사이즈의 한계로 인해 무거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타우러스 미사일의 탑재가 불가능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17일 아덱스 현장에서 타우러스사와 LRG 넥스1의 350K2 공동 개발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개발될 소형화된 타우러스는 FA-50에도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타우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지닌 미사일 기술 역량과 타우러스사의 기술이 합쳐진다면 무게와 크기는 줄어들면서 사정거리는 더욱 긴 첨단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의 현재 사거리는 무려 500km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이중 탄두를 지니고 있어 북한의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에 갖추는데요.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해야 할 지점에는 자동 계산하는 공간 감지 센서가 장착된 공간 인지 신관으로 인해 정확하게 지하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의 사정권 한참 밖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고 이는 아군 항공기와 조종사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힙니다. 타우러스 측은 FA-50은 그동안 무장으로 인해 수출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는데 350K2로 무장하면 수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타우러스사가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이유 역시 잠재적으로 1000대 이상의 판매가 기대되는 FA-50에 대한 무장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방산 수출 품목인 FA-50의 판매 호조에 같이 손을 잡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루급 기체로 공격 능력이 제한적이던 FA-50이 이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장거리 공대지 기능까지 추가되게 되면서 진정한 파이터, 어태커다운 면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FA-50과 KF-21이라는 라인업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최정상급 전투기 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초경량 위성 시스템과 통합을 통해 한국은 차세대 항공우주 전투체계 비전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지금이야 동급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항공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 전투기들이지만 초기 개발 당시에는 참 비판도 많이 받고 무리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의 위대한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 카이 잘했다 카이.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